자, 이쯤 되면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네, 맞습니다. 제타 살 바에 2020년과 2021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차는 어떤 차이신가요? 투싼, 소렌토, 산타페? 국산차 가격표 리뷰만 하던 제 입장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차는 바로 폭스바겐 제타였습니다. 그런데 제 채널 이런 잡소리 들으러 오시는 거 아니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독일의 아반떼 제타와 조선의 제타인 아반떼 엔진 비교해보겠습니다. 제타는 1.4 TFSI 엔진입니다. 터보 엔진이고요. 마력은 150마력, 토크는 25.5토크입니다. 참고로 아반떼 1.6 자연흡기 엔진은 123마력에 15.7토크입니다. 그래서 제타가 마력도 마력이지만 토크 수치가 매우 앞서기 때문에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시내에선 아반떼보다 훨씬 운전하기 수월합니다. 그렇다면 아반떼 N9은 어떨까요? 아반떼 N9은 1.6 터보 엔진이며 마력은 204마력, 토크는 27토크입니다. 제타보다 마력에선 큰 수치로 앞서네요. 하지만 토크는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막 쏘고 다닐 거 아니면 1.4 터보의 제타도 운전하기엔 충분해요. 다시 아반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일단 제타는 8단 자동 변속기입니다. 이 정도 차급에선 무난한 자동 변속기가 좋기는 하죠. 그에 비해 아반떼는 무단 변속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비를 위해 적용된 미션이죠. 대신 아반떼 N9은 7단 듀얼 클러치가 적용됩니다. 참 이걸 보니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전엔 한국차는 무조건 자동 변속기, 폭스바겐 차는 골프, 제타 가리지 않고 죄다 DSG 듀얼 클러치만 썼는데 이젠 반대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차량 크기도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얼핏 보기에 차량 크기는 비슷해 보이는데요. 아반떼가 제타에 비해 길이는 50mm 작긴 하지만 폭은 25mm, 휠베이스도 34mm 크긴 합니다. 역시 현대차가 내부 공간 뽑아내는 데는 선수긴 하네요. 그렇다면 2021년형 제타의 옵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타의 기본 등급은 프리미엄입니다. 가격은 2,945만원이고요. 기본 등급이라고 할지라도 LED 헤드램프가 기본 적용됩니다. 프로젝션 타입이라 밝아서 야간 운전하기에도 편하고요. 시트는 가죽 시트가 적용되며 이 차를 번갈아가며 운전할 젊은 부부들을 위해 메모리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앞좌석엔 열선 시트 기능과 통풍 시트까지 있으니 여름이든 겨울이든 고생할 필요 없겠죠. 독일차의 가죽 스티어링은 국산차에 비해 두꺼운 느낌이 있어서 그립감에서 만족도가 높고요. 실내 분위기를 책임져주는 앰비언트 라이트도 빠지지 않고 들어옵니다. 뒷좌석 큰 짐 넣을 때 좋은 폴딩 시트, 온도만 설정하면 알아서 풍량 조절하는 오토 에어컨은 좌우 별개로 온도 설정도 가능합니다. 와이프랑 덥네 춥네 하면서 싸울 일이 없어지죠. 그런 걸로 실제로 싸우냐고요? 결혼해보세요. 버튼 시동 스마트키 들어오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있으니 아반떼 깡통처럼 파킹 브레이크 손으로 당겨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외제차들은 엄청 아끼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기본 옵션부터 적용되니 이제 BMW 벤츠도 한국 시장에선 이런 걸 본받아서 기본으로 넣어줘야 할 겁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도 있고 현대 기아차는 준중앙에서 잘 넣어주지 않는 레인 센서도 달려 있습니다. 사각지대 경고 장치도 안전 운전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주차 센서는 후방뿐만 아니라 전방까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첫 차로 제타를 사셔도 주차로 고생할 일은 많이 없으실 겁니다. 8인치 내비게이션도 기본으로 적용되는데 애플 카플레이를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외제차 치고 내비게이션 사용성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당연히 들어있습니다. 대신 제타의 프리미엄은 단점도 있는데요. 차선을 넘어가는 걸 막아주는 차선 이탈 방지 보조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용 시 스티어링은 운전자가 꼭 잡고 운전해줘야 돼요. 이러면 반자율 주행으로 장거리 다닐 때 좀 피곤하긴 하겠죠. 사이드 미러도 전동으로 폴딩이 안 됩니다. 주차장 좁은 한국 시장에선 정말 큰 단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i3도 전동 폴딩은 되지만 오토 락 폴딩이 안 돼서 정말 귀찮거든요. 그런데 제타는 전동으로도 폴딩이 안 된다니 그 귀찮음은 상상이 안 될 정도입니다. 물론 그깟 사이드 미러 신경 안 쓰고 그냥 펼치고 다녀도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주차하면 다음날 사이드 미러 반대로 꺾여 있는 장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국 사람들 주차할 때 선 밟는 건 참아도 사이드 미러 안 접고 주차하는 건 못 참거든요.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있지만 오토홀드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호 정차 시에는 직접 파킹 브레이크 버튼 당겨줘야 돼요. 엄청 귀찮죠. 마지막으로 뒷좌석을 위한 2열 송풍구도 없는데 이건 뒷좌석에 사람 태울 일이 없으면 상관없긴 합니다. 물론 패밀리
패밀리카에선 큰 단점이긴 한데 둘만 타는 차라면 필수는 아니라고 봐요.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3,285만원이고요. 프리미엄보다 340만원 올랐습니다. 뒷좌석 사람들을 위한 열선 시트 들어옵니다. 열선 스티어링도 같이 적용되니 운전자가 손 호호 불어가며 운전할 일 없고요. 준중형급 차량인데도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옵니다. 이건 좀 탐이 나네요. 이거는 왜 이제 들어왔나 싶은데 어쨌든 선바이저에 조명 들어오고요. 디지털 콕핏이라 불리는 LCD 계기판은 내비 지도를 띄울 수 있어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부재를 달랠 수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단점입니다. 하지만 제타는 후륜 서스펜션이 토션빔입니다. 물론 독일의 토션빔은 좀 다르긴 하죠. 그래도 일단은 토션빔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없는데요. 뭐 이건 아반떼급에선 거의 찾아보기 힘드니 이것까지 바라면 안 되긴 하겠죠. 주차를 위한 서라운드 뷰도 없긴 합니다. 근데 뭐 제타는 차가 그리 크지 않으니 없어도 상관없긴 해요. 자, 그렇다면 아반떼와의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제타 프리미엄은 2,945만원입니다. 아반떼는 인스퍼레이션에 17인치 휠 추가하면 2,483만원입니다. 제타가 462만원 더 비싸죠. 공통 옵션은 뭐 둘 다 거의 다 들어갑니다. 요즘 차들이 있어야 할 옵션은 진짜 거의 다 들어가요. 그래도 하나하나 다른 옵션을 비교해 보자면 제타엔 레인 센서와 좀 더 강력한 1.4 터보 엔진이 앞섭니다. 하지만 아반떼는 뒷좌석 열선 시트에 열선 스티어링, 오토홀드와 차로 이탈 방지 보조, 10.25인치의 LCD 계기판, 음악 들을 때 좋은 보스 오디오, 마지막으로 뒷좌석 사람들을 위한 2열 송풍구까지 들어와 줍니다. 그래서 아반떼 살 바에 제타 살까 하기엔 아무래도 두 차량은 가격 차이가 좀 나기도 하고 제타가 옵션이 부족한 면도 있긴 합니다. 그렇다면 제타 프레스티지와 아반떼 N9 인스피레이션 조합은 어떤 차이가 날까요? 제타의 프레스티지는 3,285만원이고 아반떼 N9의 인스피레이션에 컴포트2, 썬루프 넣으면 2,854만원입니다. 제타 프레스티지가 431만원 더 비싸죠. 옵션은 둘 다 멋진 LCD 계기판에 뒷좌석 열선 시트, 열선 스티어링, 썬루프까지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대신 다른 옵션을 보자면 제타는 좀 더 넓은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되고요. 아반떼 N9은 제타보다 한 치수 더 큰 18인치 휠에 좀 더 마력이 높은 1.6 터보 엔진, 그리고 후륜에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적용됩니다. 자, 이쯤 되면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네, 맞습니다. 제타 살 바에 소나타 센슈어스도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소나타 센슈어스는 180마력의 27토크 엔진입니다. 1.6 터보 엔진이다 보니 제타의 1.4 터보보단 힘이 더 좋기는 하죠. 변속기는 둘 다 동일한 8단 자동 변속기입니다. 아반떼의 무단 변속기나 아반떼 N9의 듀얼 클러치가 싫으신 분은 그냥 돈 좀 더 써서 소나타 센슈어스로 올라오셔도 돼요. 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소나타가 크긴 하겠죠. 소나타는 길이는 200mm, 좌우폭은 60mm, 휠베이스는 무려 153mm나 더 큽니다. 역시 한국인이 독일 사람들에 비해 키도 크고 풍채도 좋아서인지 차도 더 크게 만드네요. 비슷한 가격에 따른 옵션 차이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타는 프레스티지로 보고요. 소나타는 프리미엄 밀레니얼에 파노라마 썬루프, 현대 스마트 센스 3, 컴포트 플러스 넣어서 3,405만원에 맞춰보겠습니다. 이러면 제타가 120만원 저렴합니다. 옵션 차이를 보면 소나타는 오토홀드에 차로 이탈 방지 보조, 2열 송풍구, 후륜 멀티링크, 그리고 2열 도어에는 커튼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가성비 비교해 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기준 아반떼 3번 조합은 제타보다 558만원 쌉니다. 아반떼 N9도 171만원 더 싸고요. 대신 소나타 센슈어스는 121만원 더 비쌉니다.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제타의 가격은 정확히 아반떼 N9과 소나타 중간에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반떼 살 바에 아반떼 N9 살까가 되고 아반떼 N9 살 바에 차라리 제타 살까가 되다가 제타 살 바에 차라리 소나타 센슈어스를 살까? 라는 구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유류비 차이는 어떨까요? 제타는 1km당 108원이 들며 10만 킬로 주행 시 1,082만원의 유류비가 발생합니다. 아반떼는 82만원 덜 들고 아반떼 N9은 51만원 더 드네요. 소나타 센슈어스는 오히려 31만원 덜 듭니다. 공인 연비상으론 소나타 센슈어스가 살짝 연비가 더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포함 5년 10만 킬로 유지비 비교해보면 제타는 1,196만원이 드는데요. 아반떼는 65만원 덜 들고 아반떼 N9은 67만원 더 듭니다. 소나타 센슈어스는 15만원 덜 들고요. 뭐 그렇다 해도 이 네 차량의 유지비는 그리 큰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아무거나 고르셔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차량가액에 5년 10만 킬로 유지비 포함하여 계산해 보겠습니다. 제타는 약 4,352만원이 들고요. 아반떼는 처음엔 558만원 쌌지만 나중엔 662만원 더 싸집니다. 아반떼 N9은 171만원 더 쌌지만 유지비가 더 들어서인지 116만원으로 폭은 좀 줄어드네요. 소나타 센슈어스는 121만원 더 비쌌지만 나중에 115만원 더 비싼 걸로 제타와의 폭은 좀 줄어듭니다. 그래도 이번 제타는
역대급 독일 세단 가성비 차량은 맞다고 봐요. 옵션이 현기차 못지 않잖아요. 가격표 한 줄 평하겠습니다. 폭스바겐 혹시나 차를 싸게 팔고 나중에 수리비로 뜯어낼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로써 가격표 분석은 끝났고요. 어떤 차를 구매하실지 마음의 결정은 되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